오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이 4년 6개월 만에 이게 2026년 4월 달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. 최강욱이 고발했죠. 네,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. 참 이 문제 하나 결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? 라는 생각이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도대체 이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, 뭐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길래 왜 4년 6개월 동안 결정을 못했을까? 그러니까요. 자, 결국 오늘 그 검찰에서 이야기한 거는 이 세 개가 이게 이제 이용됐던 계좌인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이 어떤 이 개입에, 즉 주가 조작 개입에 지시하거나 알았은 그런 증거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 조종을 인식을 못했다. 그렇기 때문에 방조 혐의도 적용을 안 한다. 그리고 이제 2심에서 전주 손모 씨 했지만 이 사람은 전문 투자꾼이고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연락도 하고 뭔가 지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대해서 시세 조종을 인식을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. 저는 이 결론 어떻게 보십니까? 그게 이제 검찰이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손모 씨나 김건희 여사나 본인들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. 네. 똑같은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손모 씨는 전문 주식에 대해서 고수고 선수고 아닌 말로 그래서 이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를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알면서도 그걸 했다. 네. 그러니까 주가 조작 방조죄가 허용이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는 주식 초짜래서 네. 무슨 전문 용어 얘기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잘 알아서 좀 불려주세요 하고 다 맡겨놓은 거였다. 네. 그래서 그 점이 다르다. 네. 그러니까 이 손모 씨는 이 유죄지만 우리가 또 유죄 때려달라고 기소를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건희 여사는 다르다. 그 다른 점을 얘기했어요. 네. 그 점은 저는 그럴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근데 일반인들의 이제 어떤 감각이랄까요? 김건희 여사는요. 본인 어머니하고 합쳐갖고 네. 어머니도 오늘 불기소됐죠? 네. 네, 어머니도 같이 불기소됐는데 그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23억 원이에요. 23억 원요? 네, 근데 모녀가 윤 대통령은 뭐 한 푼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? 윤 대통령 제가 이마빌등 때 그때 들었던 설명은 4천만 원 손해보고 빠졌다 이렇게 정리했다. 네. 그때 처음에 그렇게 들었어요. 그때 아마 국정감사 때 그 얘기 했을 겁니다. 네. 오히려 손해봤다라고. 근데 이 전문 주식꾼인 손모 씨 있잖아요. 네. 손모 씨는 손해봤어요.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 눈에 봐서는 한쪽은 23억 벌고 네. 한쪽은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손해보고 그럼 뭐 좀 이득 보는 데가 더 냄새 나는 거 아니야? 네. 뭐 이런 식의 어떤 텐데 그래서 검찰의 오늘 불기소 발표 이게 과연 국민들이 저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지 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거죠.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간을 끌었고 또 이렇게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는 김건희 여사 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잘못했냐, 우리 불법 없다. 여전히 지금도 그런 입장이라고 그럽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는 순간 더 이상은 어떤 불법과 합법의 어떤 그런 걸로만 모든 게 끝나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러면 그냥 검찰총장 하면 돼요. 그렇죠. 그냥 어떤 법조인일 때는 네.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분석하면 돼요. 네. 근데 정치인이 되거나 대통령이 될 경우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에서 결정을 그렇죠. 합니다. 즉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하겠냐 안 하느냐 이해하냐 마냐 이 국민적 정서로 보는 거예요. 이걸 혹시 다른 분들은 인민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많은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 그리고 어떤 국민적 정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복잡한 건 모릅니다. 국민들은. 저희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. 검찰이 아무리 자세하게 이야기해봤자 그는 법리적인 문제이고 법원에 가서 다투는 문제인 것이고 그 유죄냐 무죄냐 이것만 보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
비교 형량을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김혜경은 지금 10만 원 저 밥 사갖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. 네. 자, 근데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이거 받기는 받았는데 법적인 처벌할 게 없어. 무혐의 땡. 자, 그다음에 이 주가 조작 23억 벌긴 벌었지만 고의적으로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. 땡. 불기소. 그럼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봐요? 아, 맞아. 저건 법리적으로 맞네라고 하실 건가요? 아니면 아무리 그렇지만 그 어떻게 그 영부인이라고 두 개 다 봐주냐?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까요? 그렇죠. 그렇죠.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처분이 발표가 됐으니까 아마도 이제 국민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과연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속담에 이게 조금 더 그 선제적으로 조금만 내주면 막을 수도 있는 거를 네. 그거를 너무 그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고 하다가 나중엔 더 크게 뭐 이렇게 뭔가를 내놔야 되는 뭐 이런 건데 뭐 그렇게 될 위험성도 있어 보이고요. 네. 근데 오늘 또 이제 야당에서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네. 발의를 했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래서 이제 뭐 명태균까지 넣어서 오늘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. 물론 뭐 막으려면 막을 수 있겠죠. 그렇지만 국민들의 이제 판단, 국민들의 어떤 공감 이런 거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실은 설명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차이 날 겁니다. 제가 옛날에 아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를 뭐 반드시 처벌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좀 사고방식이 정치인인 YS와 DJ의 사고방식과 네, 달라요. 그다음에 이 윤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좀 다릅니다. 네.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인은 정치인의 판단대로 해야 된다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자꾸 이거를 검찰총장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거를 야 무슨 불법했어? 불법 없는데 왜? 그렇게 문재인 때 털었는데 못했잖아. 그냥 가는 거야. 우리 잘못한 거 없어. 뭐 이렇게만 문제를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거에 대한 복잡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서 그럼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문제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잘못된 거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하실까요? 저는 그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. 바로 한동훈 대표가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. 민심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예.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요. 좀 상황 봐야 되겠지만요. 이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 간단해 보이지는 않고요. 그 다음에 이 명태균 씨 문제가 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, 지금. 참 오늘 뭐 아침에 저 누구죠? 김재원 최고가 뭐 나왔다면서요?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그 최고 기자들한테 뭐 엄청 세게 질문 받던데. 뭐 기자들이 많이 붙어서 이제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묻고 뭐 한 것 같은데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가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세게 얘기했잖아요. 감옥에 보내겠다. 뭐 무슨 사기꾼이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뭐 그렇게 격하게 명태균 씨를 앞으로 비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니,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지. 아니 뭐 홍준표 시장도 뭐 쓸고 많이 들어가 버리고 결국 그거 아닙니까? 그 아들 친구 채용했다가 그 친구 채용한 친구가 결국 이거 맡겨갖고 그 친구도 잘렸다는 거 아니겠어요? 예, 그 친구도 이제 대구시청에서 잘렸다고 하는데. 그리고 뭐 김재원 최고도 뭐 그렇게 기계 있게 뭐 구속시켰다 그러다가 반드시 감옥에 쳐넣겠다 그랬어요. 한 방 딱 때리니까 그냥 바로 깨갱하고 들어가 버리는.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명태균한테 잘못 보였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요. 야, 참 재밌어요. 참 희한해요.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뭔 정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걸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둘씩 낮아빠지는 것 같습니다. 보통 이런 일이 일라면 그래도 이게 물밑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아니 그리고 이제 없어요. 홍준표 시장은요. 이게 보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명태균한테는 솔직한 얘기로
뭐 깨갱이라고 뭐 볼 수밖에 없는 네. 그하고 퇴각을 해버렸잖아요. 명태균에 대해서 이제 뭐 저 고소고발도 않고 거기 네. 언급도 않겠대요. 그래놓고 엉뚱한 데서 좀 화풀이를 하는데 네. 계속 한동훈 대표 때리기를 오늘도 벌써 두 개인가 올렸는데 네. 그 제가 도저히 안 돼갖고 하나를 올린 거 있어요. 감독님 그거 좀 올려주세요. 근데 뭐냐면 네. 아니 그 한동훈 당신은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하라 이런 거 요구하기 전에 네 옆에 있는 칠상시부터 제거해라. 도곡동 7인에 도곡동 7인에부터 제거해라. 네. 그 왜 사람이 그 모양이냐? 네 주변부터 깨끗이 해야지. 네. 뭐 택도 안 되게 뭐 여사 라인 뭐 정리하라고 그러냐? 그래갖고 제가 한 가지 쓴 게 이제 이거죠. 네. 그 도곡동 7인의 원작자가 누구예요? 네. 권성동에 있죠? 네. 저거 말고 이제 제가 반박한 글인데 네. 도곡동 7인의 원작자인 권성동이 네. 오늘 아침 YTN 배승희 라디오 나가서요. 네. 뭐라고 그랬냐? 그 도곡동 7인에 대해서 패러디 해본 거다. 패러디였다. 패러디한 거래요. 한남동 7인에 한남동 7인에 하니까 그냥 패러디한 거라는 거예요. 아니 원작자가 저렇게 밝혔잖아요. 네네. 근데 홍준표는 저 패러디를 팩트로 받아갖고 한동훈 때리기에 팩트인 것처럼 이용을 한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래서 이 개그를 다큐로 받은 거다. 네. 근데 홍준표의 청년 시절의 꿈이 뭐였죠? 개그맨이었잖아요. 안 되길 참 잘했다 제가 그랬어요. 개그맨 안 하길 참 잘했다. 네. 어떻게 개그를 다큐로 받는 분이 개그맨이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? 네. 참 궁색합니다. 궁색해요. 뭐 좀 해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참 궁색한 것 같습니다.